안녕하세요. 포항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이혼소송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포항에 내려와서 개업한 지 10년 정도가 되거든요. 네, 서울에서는 금융 관련 로펌에서 관련된 소송을 주로 하다가 포항에 내려오고 나서는 여자 변호사가 당시엔 별로 없었고, 또 저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있고 결혼 생활에 힘든 점을 잘 알고 있는 여성 변호사다 보니까 이혼 소송을 많이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서 많이 이혼 소송을 했고 결국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됐고요. 지금도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상담하실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준비해 왔습니다. 변호사 상담하면 상담료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상담료도 좀 아끼시라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혼 소송은 굉장히 특이한 소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소송 안에 여러 개의 소송물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이혼할지 말지, 이혼 여부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위자료 문제, 그리고 아이를 누가 키울지, 친권은 누가 가질지, 그리고 양육비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할지 문제가 있고, 또 재산 분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을 다뤄야 하고, 가족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냥 동관계, 계약서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소송과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쟁점 큰 주제 중에 먼저 첫 번째는 이혼 여부와 변호사 선택에 관한 주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이혼을 할 때 이혼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소송하는 것이 유리하나요? 물론요, 뭐든지 소송 안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동거래 관계에 있어서도요, 변호사 비용이 좀 들어도 계약서 검토도 받으시고 소송으로 갈 일이 없게 하시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피하게 이혼을 할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이혼 소송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서로 이렇게 반박하는, 공격하는 그런 자료나 서면들을 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송하시면 좋죠. 그럼에도 저는 상담 오신 분들한테 무조건 소송을 권하지는 않고, 가능한 합의나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양보할 건 양보하고서라도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로, 협의로 이혼하는 게 좋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은 이제 협의로 하는 게 좋아요. 협의 이혼 하던지, 아니면 협의 다 되신 걸로 조정 신청 넣어서 조정으로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 합의가 안 되는데도 이게 소송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 이건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를 키우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혼을 막 성급하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잘못 합의하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찾아오시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위자료든 재산분할금이든 양육비든 이런 게 합의가 안 되신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잠깐 동안은 조금 힘들겠지만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미래에 대한 대비는 하시고, 그렇게 이혼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이혼 소송 기간에 대한 것인데요. 이혼 소송 기간 굉장히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다 다릅니다. 다른데 소송하시다가도 금방 합의가 돼서 첫 길 잡히고 바로 끝나시는 경우는 소장 넣고 한 3개월 만에 끝나는 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1심에 2년 이상 가는 경우도 분명 있어요. 그렇게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넉넉하게 이혼 소송 시작하고 나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저는 상담을 드려요. 이건 1심이요. 포항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포항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기간을 넉넉하게 10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평균적인 거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될까요? 자, 의외로 이렇게 상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정말 너무 안 맞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불행할 것 같아서 이혼을 꼭 하고 싶은데, 사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근데 상대방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폭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 사유가
없다라고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 사실 아직은요, 우리 가정법원의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장은 유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해서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이혼에 이르게 한 유책성이 있어야 해요. 뭐 바람을 핀다든지 혹은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정말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대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야, 상대방한테 있어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성격 차이밖에 없고 상대방한테 유책 사유가 없다면 지금 우리 가정법원의 입장은요, 이제 이혼을 안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나라에 따라서는 파탄주의라고 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별거 기간이 2, 3년에 이르면 그냥 유책성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한테 유책 사유도 없다, 그러면 소송을 걸어도 이혼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는 한다 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혼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유책성을 따지지 않고 이혼 판결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자, 사실 이런 민법 규정이 있어요. 민법 규정이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 중에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미리 너 부정행위 해도 돼 라고 배우자가 동의했을 때, 그리고 미리 동의는 안 했지만 부정행위 하고 나서 다 용서했을 때, 정식으로 용서했을 때는 이혼 청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배우자가 부정행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고, 그것이 민법 규정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제가 소송을 했을 때는 이걸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제 이걸 안 날로부터 7개월이 지났는데 이혼 청구 기각, 이렇게 칼같이 자른 판결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그걸 알고 나서도 그 이후에 혼인에 대한 유책 사유들은 다양하게 계속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각서를 썼다가 또 안 지키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싸우다가 욕설을 하거나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변호사가 소장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민법 규정이 있지만 유책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소장에 쓰면 이것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나지 않는 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안 날을 굳이 정확히 소장에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변호사의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호사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죠. 만약 내가 이걸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한참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서 이혼 청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기타 이혼 사유, 혼인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사유 요건이 있거든요. 민법 규정에. 그 요건으로 이혼 청구를 할 때도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또 있어요. 민법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혼 사유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혼 사유가 된 유책 사유가 그 이후에 어떻게 지속하고 있는지, 그 불법성, 그러니까 유책성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다 잘 따져서 소송에 주장을 하고 소장에 쓰면 얼마든지 요건에 맞게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민법 규정은 존재해요. 그것을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두시고 잘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 이혼 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 소송 대리인 없이 본인이 가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강제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는요, 저희가 이제 재판 가면은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당사자 소송을 하면은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응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이혼 소송의 전문적 지식이 없고 본인이 소송에 있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정확히 구별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제 대응해서 하는 거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가능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면 변호사를 잘 선택하셔서 선임해서 하시는 거죠. 추천드리고요. 또 변호사 선임하면 내가 재판 안 가도 돼요. 내가 재판 안 가도 되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재판 가서 그 어색한 상황과 상대방을 봐야 하고 그런 게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혼 소송은. 근데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고 변호사가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보고를 해주고 법원 서류, 모든 서류들도 다 변호사 사무실로 오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오면은 변호사가 그거를 이제 의뢰인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편리하죠. 또 정확하고 법률 전문인이니까 더 이혼 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변호사도 잘 선택해야 되겠죠.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변호사 선택 시 그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형 로펌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요, 이거는 사실은 재판이 열리는 그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그 지역 변호사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실은 재판도 판사라는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 재판부에 그 재판 담당하는 판사의 성향이나 분위기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도 달라지고요. 친권 양육권 문제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포항에 계셨던 이제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파탄주의였어요.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유책 사유가 있으면 이제 이혼을 시키시는 분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판사님은 다시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양육비에 대해서도 어떤 판사님은 요 정도 선에서 내리셨고 어떤 판사님은 요 정도 선에서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판사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거지만 판사에 따라서 분명히 그 판사가 되게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 판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담당하는 판사에 대해서 잘 알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대형 로펌을 찾아가면 더 유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재판 가면요, 뭐 무슨 로펌에서 오셨나 이렇게 묻지 않아요. 원고 대리인 무슨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 대리인 누구누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대형 로펌 광고 보고 가지 마시고 나랑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법률적 지식도 충분히 있는 전문 변호사, 개인 변호사도 좋으니까요. 찾아가시는 게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